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또 여상원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등을 비롯한 시국 현안에 대해서 명쾌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 변호사님, 예.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그러니까 2018년 3월 23일 0시 20분에 예. 태국 방콕행 비행기를 타고 출국하려고 했는데 그 이전에 한 5일 전에 18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세 가지 사건, 버닝썬, 장자연 리스트, 김학의 성접대 별장 성접대 사건 이거 조직은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 이런 특별 지시를 법무부와 행안부에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이 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또 공익신고로 나온 핵심은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에 있었던 이규원 검사가 허위 출국 금지 요청서,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사건 번호 가짜 그걸 넣어가지고 지금 출국을 금지시켰고 나중에 이제 법무부에 또 승인 요청을 받잖아요. 거기에는 있지도 않은 또 내사 번호를 허위로 기재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과연 이런 일들이 명백한 위법 행위인데 벌어질 수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과거 청산, 적폐 청산의 명분하에 법률이고 뭐고 다 무시되면서 대통령 말 한마디면은 모든 공무원들이 일제히 무슨 사냥개처럼 달려드는 형국이 벌어졌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지금 정권 잡은 사람들은 나라 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할지는 몰라도 나라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도 그렇죠. 우리가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의해서 법률을 제정하고 그 법률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라고 해서 우리가 민주주의도 주장하고 법치주의를 하는 나라라고 사실 주장했었거든요. 근데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있죠. 이런 일련의 사정들 쭉 보면은 이거는 법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은 법을 거기에 맞춰서 전부 다 법을 갖다 구부리고 망치질 해가지고 대통령 그 말에 맞게 그 법을 갖다가 법도 그 시행이 아니죠. 법을 무시하고 하는 거죠. 아예. 그래서 이게 나중에 뭐 우리 원전 이야기도 하겠지만은 자기들은 잘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나라를 망쳐놓는 지금 첫 경험을 하고 있다. 뭐 지금 뭐 부동산값 문제 뭐 이런 건 경제적인 문제고 법률과 좀 떨어진 문제는 그렇지만은 저는 법조인으로서 우리가 그래도 외국에 대고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법치주의 한다는 이제 말을 못하게 생겼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 비록 뭐 잘못했고 했지만 실정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그런 건 안 했다고요. 그렇죠. 뇌물을 받고 이런 거지. 그래서 근데 뇌물도 본인 스스로는 받은 건 경제 공동체를 해가지고 뭐 최순실이가 농간을 부린 거죠. 그건데 뭐 그건 다 좋은데 그런 법을 이렇게 위반해 가면서 그런 저는 그렇게 후안무치하게는 못했다고요.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있죠. 고 교수님 세 가지 장자연 사건, 버닝썬 사건, 김학의 사건 이거는 검찰에 그 명운을 걸고 하라고 했다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지금 생각나시죠?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을 그 전까지 한 번인가 했는 걸 세 번인가 네 번 발동했다고 그랬잖아요. 대통령이 검찰에 대해서 검찰의 명운을 걸고 하라 그러면요. 이거 수사지휘권 발동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직접 발동을 한 거죠. 대통령이 이 말을 하는데 검찰이 어떻게 대통령의 뜻에 안 맞게 검찰권 행사합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은 자기는 이 어떤 뭐 순수한 마음에 했는지 몰라도 검찰을 완전히 망쳐놓은 짓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맨날 그러잖아요. 가이드라인 지시했다고 대통령이 우리 청와대에서 무슨 사건에 가서 이야기하면 이거는 대통령이 세계를 무혐의하라고 그 지시했겠습니까? 그런 말 했겠습니까? 이거 분명히 잡아내가 제가 있든 없든 그리고 제가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 필요 없다.
주리를 틀어라. 주리를 틀어가지고 옛날에 의금부에 그 저기 뭐 대신들을 묶어다 놓고 주리를 틀어 자백받아낸 거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 문제가 저는 김학의 전 차관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 상당히 분노했습니다. 예. 검찰 고위 관계자가 소위 스폰서 비슷한 윤모 사장이었죠, 건설회사. 예, 윤중철 씨. 예, 그 사람 그 양평인가요? 별장에 가서 그렇게 하는 거 있죠. 저는 진짜 그게 검찰 개혁을 해야 될 사안이에요, 사실은. 근데 본인은 안 갔다고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법원에도 판결 났으니까 저는 지금 형을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건 이제 뇌물수수로 들어갔지. 그러니까 그 성접대가 뇌물이라는 거죠. 여하튼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 법원 판결이 있으니까 네. 김학의 그 전 차관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있건 없건 민주주의 국가, 법치주의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있죠. 절차를 제대로 지키는 거예요. 네. 절차를 안 지키고 어떤 정의를 실현한다 그러는 거 있죠. 이건 독재로 가는 첩경이에요. 그러면요. 예. 예. 독재로 가려면 법을 안 지켜야 돼요. 예. 최고 권력자 한마디면 북한 보시잖아요. 예. 고사포로 사람 죽일 수 있어야 돼요. 예. 그 우리나라는 고사포까지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지금 그 김학의 전 차관 2019년 3월 23일의 일이죠. 예. 22일 밤부터 23일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 보면요. 완전히 무법국가예요. 우리가 추미애 전 장관 때 무법부, 법무부라고 그랬는데 전 장관 아닙니다. 지금도 장관하고 있어요. 계속 사표를 내놓고도 안 나가고 있으니까 예, 다 지금 나간지 알아요. 저는 계속 벌써 뭐 저기 박범계 후보자 뭐 청문회가 곧 있으니 이렇게 뭐 장관 좋은데요. 이게 진짜 그 검찰하고 법무부가 그래 법을 다루는 기관 아닙니까? 예. 대통령이 그런 말 한다고 할 때 그 당시 장관이 박상기 장관인데 우리는 대통령이 그 말 해도 절차대로 하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장관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나타난 거는 지금 이게 김학의 전 차관 문제가 있죠. 예. 검찰 법무부의 문제 아니고 지금 민정수석까지 당시에 예. 그렇죠. 민정수석실까지 관여되지 않느냐 하는 의심을 받고 있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당연하죠. 대통령 지시사항이니까 예. 그 관련된 부서에서 챙기는 거죠, 늘.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파장이 미칠 건지. 그래서 김학의 전 차관의 뭐 유무죄 문제가 떠나서 예.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번에 명명백백히 그래서 지금 이걸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요. 예. 그것도 안양지청에 고소했더니만은 뭐 미지근하게 깔아뭉개고 있어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걸 갖다가 수원지검으로 보내고 지검이죠. 네, 지금 보내고 거기다가 손혜원 전 의원 수사했던 임세진 그 검사까지 부장검사까지 파견을 시켰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더 하려면 특임 검사를 해가지고 이건 검찰의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두 검사가 이제 수사 맡은 검사가 아주 뭐 공정하게 한다 하더라도 또 나중에 결과가 그 또 뭐 별 문제 없어 나오면 국민들이 불신하거든요. 그래서 특임 검사나 뭐 특별 검사 해가지고 그 좀 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특임 검사를 하려면은 전에는 검찰총장이 임명할 수가 있었는데 네. 추미애가 와가지고는 그것도 장관의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해놨으니까 만약 특임 검사를 임명을 하려고 승인을 요청했는데 추미애가 이런저런 명분을 대가지고 이유를 대가지고 깔아뭉개고 있던가 지지부진하면은 또 부지 하세월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했는 거예요.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나름대로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방안을 내놓은 거 아닌가 보여지는데 지금 아까도 여 변호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대통령 말 한마디가 그걸로 그 말이 바로 법이 되고 법 위에 있단 말이에요. 위에 있죠.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어명이에요. 어명이죠. 어명이 내리면은 뭐 모든 전 부처 관련 뭐 기관들이 다 그 어명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뛰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변호사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법조인 출신이고 특히 이 운동권 세력들은 평생을 자기들이 민주화 운동했다고 지금 20, 30년을 그걸 가지고 지금 팔아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파먹고 먹고 있죠.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법을 안 지키고 할까요? 문재인 대통령 법조인 출신 맞긴 맞아요. 변호사 그래도 꽤 했어요. 그런데 있죠. 제가 이제 경험을 이야기해 보면은 우리 이제 판사들이 형사 재판도 맡았다가 한 1, 2년 지나면은 사무 분담을 바꿔서 민사도 맡아요. 그런데
형사재판 한 2년 하면요. 민사재판부 가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동안 막 이게 재판이라든가 법조 이런 문제는요. 아주 경험이 중요하고 어떤 몸에 그 체화된 어떤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그 노무현 대통령 당선됐을 때 청와대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게 벌써 언제입니까? 13년 지났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 법조 일을 안 했어요. 그렇죠. 법률에 관해서 그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요, 사실 법조인이라 하기 힘듭니다. 오히려 13년이라면 사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52년생이니까, 예. 68세잖아요. 예. 13년이면 5세 때부터 안 했거든요. 그때가 가장 법조인으로서 그 명민하고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는 때예요. 근데 그 시절을 정치를 해버렸어요. 청와대 예. 들어와서. 예. 그럼 법조인의 어떤 체화된 법조인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될 이런 게 없어져 버려요. 아. 정치인이라고 봐야 돼요, 지금은.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정치인이죠. 지금 고 교수님이 법조인 출신이 이렇게 법을 갖다가 깔아뭉개고 할 수 아니 있느냐? 정치인이라도 예. 뭐 국회에 있든 어디 있든 정치인이라도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고 법을 제일 먼저 지켜야 할 사람이고 적어도 법치주의고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적법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뭐 꼭 높은 사람 아니라도 우리 같은 보통 사람도 다 아는 거 고 아닙니까? 교수님 정치부 기자 출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법 지키는 거 잘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네, 저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있죠. 어떤 여당 같으면 여당 대통령의 뜻을 수행하는데 뛰어난 능력, 야당 같으면 야당 자기들 보스의 어떤 지시를 수행하는 능력이 뛰어날지 몰라도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대통령 지시사항 하나면 뭐 법을 깔아뭉갠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똑같아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어떤 한 분 한 분이 어떤 그 헌법기관으로서 예. 국민의 대표자로서 행동하기보다는 어떤 조직의 일원으로서 행동하는 그런 게 체화됐어요. 그렇지 않고는 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재선이 안 돼요. 공천을 못 받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이분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나라 정치 현상이 우리 수없이 얘기했지만 제왕적 대통령제가 있죠. 예. 지금 이런 무법천지, 예. 그다음 정치가 법 위에 완전히 올라서 있는 예. 이런 현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아무리 법조인 출신이라 해도 그 13년 더 이전부터 정치했겠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법을 뭉개고 내 지시 한마디면 이행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죄책감을 전혀 못 느낄 겁니다. 어쨌든 이번 사건은 보면은 예. 그 기획에서 실행 그리고 사후 수습까지 전 과정을 볼 때 기본적으로 청와대 민정 라인이 참여한 것은 거기에 개입된 것은 틀림없는 것이고 예. 두 번째는 지금 당시 법무부의 박상기 장관부터 예. 지금 차관을 하고 있는 법무실장 이용구 또 심재철 검찰국장 지금은 검찰국장이지만 그 당시에는 반부패 아니 정책기획 뭐 단장인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이제 청와대에서 같이 백원우 민정 비서관하고 회의를 했단 거예요. 이종근 지금 형사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이제 장관 정책보좌관이니까 거기에 참여를 했거든요. 장관 대신에. 그런데다가 그 사후 수습을 보면은 또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지금 개입한 게 되어 있고 이종근 뭐 형사부장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전체적인 큰 틀로 볼 때는 이것을 지금 윤석열 총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결심을 하고 이거 제대로 뿌리를 뽑아야겠다. 이건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붕괴시키는 거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 하는데 지금까지 윤석열 쫓아내려는 게 뭡니까? 권력 비리, 권력에 대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이 수사도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청와대로 칼 날이 향할 때 검찰의 칼이 과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까 하는 저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이제 윤석열 총장이 계속 추미애 장관하고 1, 2차 세계대전을 치렀잖아요. 예. 이게 3차 세계대전이지 이제. 예, 그렇죠. 전에 조국 장관하고도 또 했습니다. 뭐 한 4차 뭐 계속적으로 해필이면 윤석열 총장 때 이런 일이 왜 계속 벌어지는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결국은 이 문제가 결국 청와대를 민정수석실로 향한다면
그렇죠. 그거는 그게 대통령까지 언급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온 예. 단초가 나온 거니까. 대통령이 지금 김학의 전 차관 문제에 대해서 명운을 걸라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민정수석실은 그걸 수행하는 부서였고 예. 거기에 따라서 지금 여기 뭐 이규원 이런 사람들 뭐 불법이 완전히 난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013년에 이미 무혐의 받았던 사건의 사건 번호 가지고 예. 출국 금지 그 긴급 예. 하고 이게 나중에 혹시 문제될 걸 염려해 가지고 갑자기 내사번호 예. 동부지검에 그 없는 내사번호 저희가 허위로 만들어 가지고 하고 또 그걸 또 나중에 들키면 안 되니까 그걸 추후에 또 그 저기 이성윤하고 시켜가지고 받고 이성유가 그때는 파안부패 강력부장이니까. 2019 내사 1호라고 그러더라고. 예. 1호. 딱 한 개 있던 모양이에요. 그걸 받아가지고 그 다음 또 문제는 있죠. 이게 벌써 대통령이 1월 18일 지시했을 때부터 법무부 산하의 출입국 관리국이 있잖아요. 예. 이게 모든 대통령의 말 한마디를 수행하게 움직인 정황이 이 사람들 1월 18일 딱 그 말 나자마자 예. 김학의 전 차관이 혹시 출국할까봐 네. 이거 해외로 나와가지고 한 몇 년 안 들어오면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안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무혐의 끝난 사건 나중에는 이제 다시 기소되고 했지만은 그 당시에는 무혐의였단 말이에요. 매일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출입국 기록을 했나 안 했나. 예. 그래가지고 법무부 직원들이 전부 그것만 하고 그것만 있었죠. 하루에 몇 번씩 수십 번씩. 예. 그러니까 이게 이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민간인 예. 사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민간인 사찰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죠. 그것도 김학의 전 차관은 민간인이었잖아요. 예. 그리고 그 무혐의 난 사건이었고, 그 다음 영장도 없었고 한데도 하루에 몇 번씩 혹시나 나가가지고 나중에 자기들이 질책받을까봐 그렇죠. 놓쳤다고 하다가 2019년 3월 22일 날 딱 자동 발권이더라고요. 네. 김학의 전 차관은. 하니까 그때부터 그냥 법무부, 그 다음 그 대검 진상조사기획단, 그 다음 동부지검, 거기는 관여는 안 했으니까 하여튼 예. 그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결국 김학의 전 차관의 그 1시 20분에 출국하기로 돼 있었나요? 예. 그걸 막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문자 보내고 한 거 보면은 엄청난 공을 세웠으니까 우리가 상을 받겠지라고. 장관이 예, 잘했다고. 포상금, 예. 겸여금 주겠지 그러고 있잖아. 예. 자기들끼리 크크크 해가면서. 그러니까요. 이런 그 무법 천지 나라가 지금 대명천지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참 한심스럽습니다. 저도 고 교수님, 저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대깨문이라는 분들 있죠. 그 사람들도 어떻게 지금 자기들 개인 정보를 청와대나 네. 그다음 검찰 조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그래서 훤히 들여다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늘 우리같이로 좀 비판적인 그런 유튜브들은 다 조사하고 또 이 세금 문제라든가 또 금융거래 이런 거 손바닥 들여듯이 들여다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건수만 잡히면 이제 그러니까요. 딱 걸려고. 그러니까 같이 돈을 벌어도 유튜브 이런 걸로 네. 진보 쪽은 안 건드려 또.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비판적인 유튜브 건드리는 게 예. 이렇게 보면 저게 함부로 말하지 마라. 우리 그렇죠. 비판 말하지 마라 이것밖에 안 되는데 대깨문들 지금 뭐 그렇게 해가지고 보수 공격하니까 좋은 것 같지만 본인들도 다 지금 개인 정보가 누구한테 다 조사받고 있는지 모른다. 이게 조지 오웰이 말한 동물 왕국입니까? 동물공화. 1984년. 예, 거기 나오는 건 똑같은 거예요. 예. 어쨌든 지금 그때 상황을 보면은 이규원 검사뿐만 아니라 예. 그 출입국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그 법무부 직원들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도 지금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은 어떤 영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출입국 금지 요청도 나오지 않았는데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네, 김학의 네. 출국 못하게 막으러. 막았죠. 거기다가 또 여권 쪽에서는 여권 핵심 쪽에서는 친여 언론 쪽한테 쏙 흘려가지고 김학의가 이렇게 출금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김학의가 아직 나가기도 전이고 출금 요청서가 도달도 하기 전에 다 언론 알았어요. 보도가 나왔다는 네. 거예요. 일부 몇 개 언론에. 이거야말로 이것도 진짜 피의사실 공표죠. 공무상 또 비밀 누설도 누설이고. 이런 일들이 지금 엄청나게 그 한 사건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지금 정권이 뭐 보수 독재
독재도 아니고 보수 독재의 후예들을 갖다 적폐로 척결하고 예. 촛불 민심에 의해서 민주주의를 세웠다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지금 독재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 이번에 오늘 신문을 보니까 그 전남대 모 교수가 5.18 특별법에 대해서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 취재를 하고. 아마 지하에 있는 5.18 희생자들이 이 5.18 특별법에 대해서 진짜 땅을 치고 진짜 그 분노를 할 것이다. 그분들이 5.18 민주화 운동을 한 것은 바로 우리가 표현의 자유, 그 다음 뭐 어떤 그 신체의 기본권 자유, 이런 걸 위해서 5.18을 일으켰는데, 지금 그 5.18을 갖다가 재갈을 물리고 특별법에 대해서 그 5.18에 대해서 딴 이야기를 하는 거, 이거는 그 5.18 특별법, 그냥 5.18이 저도 광주 시민이 일으킨 처음에 운동이고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 반대 말을 한다고 어떤 국가의 위해가 가는 건 아니잖아요. 국가가 뭐 존립이 위태로워지고 이걸 아예 막겠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정권은 이 진보 정권이 어떤 정의, 도덕을 우리가 독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의고 윤리적이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비판적인 건 비윤리고 비정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독재거든요. 자기들 외에는 전부 다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 이거 척결한다. 북한도 있죠. 그 북한 정권을 세운 때 한 말이 프로레타리아 독재예요. 그렇죠. 독재를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본가들, 지주들, 이 사람들 자기 재산 지키려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절대로 승복 안 한다. 그래서 노동자, 농민이 주체가 돼서 정권을 잡은 다음에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통해서 자본가를 없애야 된다. 딱 그렇게 해가 정권 잡았어요. 그 다음부터 또 한 게 뭡니까? 자기파의 남노당. 이런 자기를 갖다 지지해 준 사람. 지금 이 정권은 말하면 대깨문식이죠. 자기한테 또 반대하면 또 프로레타리아 독재로 척결해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김학의 사건에 관해서 한 일에 대해서, 김학의 나쁜 사람이니까, 대통령 지시 잘하고, 그 다음 법무부도 어떤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잘했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나중에 본인이 그렇게 당한다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본인이 당해요. 북한 보고 지금 처음에 노동자 농민의 나라라고 그랬다가 좋아했다가 지금 노동자 농민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꽃제비니 그다음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는 이런 나라 됐잖아요. 그걸 누가 칭송합니까?